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정경찬 마케터입니다. 여기 이분은 저는 베익중 마케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제 마케터 생활을 하고 많은 광고주분들의 이제 질문을 받다 보니까 왜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누가 했는데 잘 됐대요. 누가 했는데 따라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이거 봤는데 뭐 저 아는 사람이 뭐 메타 광고 했는데 성공했대요. 잘 된대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어요. 은근히 많으세요. 그런 것도 많고 이제 저희한테 전화 오는 것들을 이제 많이 들어보면 질문이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들을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본적인 내용들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기광고주님들도 똑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취지죠. 맞죠. 이거 어쨌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온라인 마케팅이든 광고든 했을 때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할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시고 내가 어떤 걸 준비하면 되겠구나, 내가 지금 어떤 광고를 하면 되는구나, 좀 이런 걸 알아가셨으면 하는 게 사실 취지죠. 네, 그래서 준비했고 뭐 전에 이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배너 이제 사진이 똑같이 그 내용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 쉽게? 그러니까 성공을 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매체를 어떤 광고를 어떤 방식을 써야지 좀 더 우리 브랜드와 잘 맞는지 체크하고 그 보통 이제 대행사에서 연락 진짜 많이 오잖아요. 맨날 막 광고 이런 연락도 오고 이제 하시면은 거의 다 내용이 똑같아요. 뭐 이거 잘못됐다, 요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하는데 무작정 그걸 듣고 수용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얘가 진짜 제대로 되는 말을 하는구나. 안 그래도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그걸 찝어주네. 약간 이런 걸 파악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쉽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여기 필름 SD라는 분이 라이브 방송도 하시네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 라이브 합니다. 사내 최초입니다. 조금 마루타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인정받았구나 하고 뭐 기쁜 마음으로 나오기는 했어요. 실제로 인정을 받은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이 방송 보시면서 제대로 알려주는 것 같다 하시면 감사한 거죠.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가끔 이제 슈퍼챗 이런 거 기능도 있는 거 아시죠? 슈퍼챗 이런 것도 쏘시면 이제 저희 이제 마케터들의 그 김밥 한 줄이 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일단 오늘 그러면은 주제로 바로 넘어간다라기보다는 교육을 좀 앞에 하기로 했잖아요. 네, 맞죠. 교육을 좀 할 텐데 사실 교육보다는 이거죠. 이런 거라도 체크하면 좋다. 이건데 저는 항상 똑같아요. 물어볼 때 어쨌든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시거나 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똑같아요. 이거 하면 잘 될까요? 그런 거 질문 많이 오잖아요. 요거 하면은 되나요?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되나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모르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광고가 마법은 아니잖아요. 뭐 SNS 했다 해가지고 막 매출 막 하고 오르고 뭐 네이버 검색 광고 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검색해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해 보기 전까지는 이 광고가 잘 될까요에 대한 질문은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있죠. 이제 마케터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진행했던 광고들 이런 레퍼런스가 많이 쌓여 있고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하면 될 것 같아라는 직감은 분명히 옵니다.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직감도 분명히 오고 그러면 이제 안 될 것 같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되게 미묘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A라는 회사가 경쟁사 B 회사랑 비교해서
똑같은 광고를 진행을 하면 성공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저 업체하고 우리 업체하고 BM 그러니까 비즈니스 메커니즘 자체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강점도 분명히 다를 거고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도 다를 텐데 맞죠. 똑같은 BM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필기구를 판매하는데 누구는 300원짜리 필기구를 팔고 누구는 이제 하나에 5만 원에 10만 원 하는 만년필을 판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것처럼 똑같은 필기구더라도 다른 것처럼 이제 다른 경쟁 업체와의 마케팅 전략은 달라야 된다. 맞죠. 사실상 제일 큰 틀을 들고 오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안에서 판매하는 어쨌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같은 필기구인데 아까 네. 얘기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나면 다르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모나미는 300원짜리 펜을 성공했는데 저희는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몰라요. 글쎄요. 모나미는 돈을 많이 썼죠. 글쎄요. 모나미는 일단 돈을 많이 썼죠.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광고주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일단 모르겠습니다. 집행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동안 비슷한 걸 뭐 진행해 봤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그 레퍼런스를 했을 때 이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것도 확정은 아니에요. 이런 걸 진행해봤을 때 됐던 경험이 있으니 비슷해서 조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해봐야 합니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실 광고주님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저는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영문이네. 브랜드 입지. 여기다가 제목을 써주시죠.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중간에 들어오시면 모르실 수 있단 말이죠. 자 온라인 마케팅 시작할 때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가.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네, 저는 일단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브랜드 입지예요. 근데 이게 항상 얘기하는데 판매자의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을 이렇게 분리를 잘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맞죠. 대부분 이제 자기가 이제 광고주분들이 만드신 상품이고 서비스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 가장 잘하시는 거는 분명히 광고주님들이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객분들이 느낄 때는 달라요. 사실 뭐 A부터 Z까지 뭐 장점이 38가지가 있다고 쳐도 고객분들이 느끼는 건 이 38가지 장점 중에 가장 큰 한 가지일 거라는 말이죠. 그 부분을 찝어내야 되고 그리고 판매자분들은 광고주분님들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거다까지는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광고를 진행할 때 이제 가장 효과가 잘 나오는 부분이지 상세 페이지 만드실 때처럼 쭉 나열하시면 안 되고요.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마케터들이 하는 일은 이런 기능들, 이런 서비스가 가장 이제 유저 셀링 포인트에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으로 한 3-4가지 정도를 추려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고 그 중에서 또 나은 게 어떤 건지 맞죠.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여기서 브랜드 입지는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 시선에서 봤을 때 브랜드 입지를 저는 항상 물어봐요. 그 사실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온라인 마케팅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잖아요. 어찌됐든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있으니까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온라인 마케팅이나 광고나 이런 거는 돈을 더 잘 벌려고 돈을 더 빨리 벌려고 많이 벌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입지를 소비자 시선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그 있잖아요.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 당연히 있죠.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고 패키징부터 뭐 성능부터 가격부터 체크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부으셨을 거예요. 그 제품을 하나 내기 위해서. 근데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제품이 너무 수도 빽빽해요. 시장에는. 다 그래요. 네. 너무 많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고 막 우리 거 좋아요. 막 우리 거 막 싸고 뭐 하고 뭐 예쁘고 하는데 사실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혹하지 않는 멘트들인 거죠. 그런 멘트들이.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봤을 때 혹할 수 있는 우리만의 진짜 강점 이게 정말 중요하고 거기에서 실제로 소비자가 이렇게 끌렸냐 안 끌렸냐에 대한 이제 브랜드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봤을 때 저는 물어봐요.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봐 주셨으니까 제가 브랜드 입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주관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검색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찾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다 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이제 경쟁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너네는 사실 생각은 요만큼이었을지 몰라도 실제 위치는 요만큼이었다 이런 걸 체크한 다음에 저는 이제 KPI를 다시 잡으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 광고를 하면은 물건이 팔리기는 팔려요.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도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렇게 큰 효율을 쉽게 보기엔 좀 힘들다. 그래서 저는 KPI를 그 무조건 매출, 저희는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너네는 지금 예를 들면 뭐 검색량이 더 필요하다. 브랜드 인지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걸 먼저 체크를 하고 나서 KPI를 일단 설정을 해드리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저는 이제 매출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이 조금 달라요. 이제 그 브랜드 입지를 먼저 올리고 이제 매출 증대를 하면 아마 좀 더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겠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는 브랜딩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브랜딩 필요 없고 이거 물건 그냥 팔 거예요. 그러면 이제 KPI가 변하는 거죠. 우리 그냥 이 상태에서 판매할 거다. 여기서 이 상태에서 최고의 로아스를 뽑아내겠다. 최고의 매출을 뽑아내겠다. 이런 식의 KPI가 유효할 수도 있고요. 그 상황마다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런 부분들. 지금 저번 주에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브랜딩을 하고 이제 제대로 된 광고를 하면은 확실히 효율을 내긴 편하겠죠. 네. 더 쉽겠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거를 당장 준비하기에는 무리인 분들도 계시고 그것까지 하면서 제품에까지 신경 쓰기에도 이제 뭐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부분은 무슨 고생을 하셨나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브랜딩을 해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거냐 아니면 지금 나는 당장 매출이 필요해 또는 이제 지금 당장 뭐 광고 효율이 올라가야 되겠어 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광고주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무슨 고생을 하셨냐고 물어보시는데 키워드 6만 개 키워드 6만 개와 지금 GFA 반려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 소재가 자꾸 바뀐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광고주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옆에서 보시잖아요. 네, 보고 있는데 재밌어요. 옆에서 화내는 거 보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걸 제일 먼저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 일단 볼 때는. 그래서 이 KPI는 사실상 저희가 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마케터 입장으로서 잘 되고 편한 방법을 찾자면 브랜딩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진짜 찐 타겟을 제대로 찾아서 제품의 강점을 제대로 살려서 소구점 잘 살려서 소재를 계속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게 잘 되는구나 하고 빵 뽑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지금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확실하게 말해주면 제일 편하죠. 아니요, 돈 필요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제일 반가워요. 저 같은 경우는 돈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건 사실 타겟을 또 물어보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허무맹랑한 타겟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많죠.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당황스러울 때가. 네. 그제 질문이 KPI 감도 못 잡을 때는 가이드를 해주시나요? 이런 목표를 잡고 해보자. 아 그럼요. 그럼요. 당연히 이제 해드리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잡는 목표는 그거예요. 사실 이 사업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보다는 이 광고가 어떻게 잘 되냐 안 되냐를 먼저 보거든요. 사실 광고가 잘 되면 사업도 잘 되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기간이라는 게 있고 어찌됐든 광고주분들은 더 빠르게 아니면 더 짧은 기간 안에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조율도 가능하고요. 감이 안 잡힌다라고 하면은 먼저 이렇게 던져주죠. 지금 이런 상황이신데 요걸 먼저 인지도를 먼저 잡는 건 어떠냐. 사실 인지도를 잡는다 해도 어찌됐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한 7대3 정도 나눠서 운영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이드? 를 조금 같이 해드리기는 합니다. 저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KPI 뭐 저희가 뭘로 잡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내부 사정이 어떠신데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광고 예산을 큰 비용을 장기간 쓸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효율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지금 제가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저희의 브랜드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이제 마케터한테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마케터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광고주님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지금 진행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뭐 DB라든지 매출 같은 것들을 먼저 우선시해서 잡아 나가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좀 상황이 좀 괜찮고 이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KPI를 이제 매출이나 이쪽으로 잡지 말고 브랜드 인지도 쪽으로 잡아서 뭐 브랜드명 검색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유입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먼저 잡으면서 타겟 데이터 모수도 쌓고 여러 가지 면면들을 동시에 진행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거기 상황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광고주분들이 몇 분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자만의 그런 사정들이 있으실 텐데 그 상황에 맞게끔 광고를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맞죠. 네. 저희가 무조건 정해될 수는 사실 없는 부분이다 네. 보니까.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고 타겟인데 이제 되게 허무맹랑한 타겟이 가끔 들어와요. 저희는 뭐 이런 분들을 상대로 판매를 하고 싶어요. 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제 홍삼 같은 건기식을 이제 판매하시는 분인데 타깃이 20대래요. 그러면 뭐 홍삼 맛을 없애야겠죠? 뭐 홍삼 맛을 없애는 건 말이 안 되나?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은 거기 뭐 어쨌든 원하는 타겟은 20대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상 그걸 듣고 네 알겠습니다라고는 했지만 20대 타깃으로 광고를 사실 돌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20대 홍삼 당연히 사 먹을 수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더 큰 파이를 봤을 때는 그래도 중년층이 아닌가. 실제로 찾는 사람들도 중년층이잖아요. 그 사탕 같은 것도 어르신들이 드시잖아요. 젤리도 어르신들이 드시고 맞죠. 아무리 단맛을 추가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홍삼이 아예 안 맞아서 냄새만 맡아도 기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그게 먹으면 맛있다고 해도 냄새만 맡아도 이미 싫다고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설명을 하죠.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20대를 잡은지 이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이제 얘기를 하면은 어떤 마음인지 이해는 가요, 사실. 자기는 새로운 층을 공략을 하겠다고 이제 이런 거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러기에 시장은 쉽지 않다. 저라면 아마 그분이 이제 광고주분들 중에도 좀 고집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무조건적으로 이제 자기가 정한 타겟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전 그냥 보여드려요. 제가 세팅을 그러면 나이대를 뭐 2-3가지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테니까 이 중에 한 가지는 광고주님이 말씀하신 그 타겟팅이다. 실제로 진행을 해보자. 사실 저도 뭐 100%라고 다 장담할 수는 없다. 여기서 결과가 좋을 수도 있으니까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까보면 보통 제 말이 맞습니다. 보통 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맞아, 일부러 2개를 만들어요. 원하는 이제 무조건 나는 할게요 하는 타겟 하나, 네. 그리고 일부 논 타겟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연령대나 어떤 성별이 많이 찾는지를 그냥 그걸 뜯어가지고 보여줘요. 말했지 않느냐. 이래도 우길 거냐 하면은 이제 해드리긴 하죠. 이제 원하시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거기에 대한 비율을 살짝 줄이죠. 저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에서 나왔던 이제 제일 큰 풀로 돈을 이제 광고비를 많이 쓸 수 있게끔 이제 조율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타겟이라는 거를 이제 어쨌든 회사에서 처음에 이제 브랜드 이제 런칭을 하고 제품을 낼 때 정할 거 아니에요. 네. 뭐 여성한테 팔 거다, 뭐 남성한테 팔 거다 이런 걸 정할 때 굉장히 이제 러프하게 말고 우리 제품을 진짜 어떤 사람이 찾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로. 화장품 같은 경우도 무조건 20대들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20대들이 사는 브랜드가 따로 있고 네. 그리고 30대가 사는 브랜드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한방 관련된 뭐 화장품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연령대를 올려야겠죠. 맞죠. 네.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체크를 해서 이제 새로운 시장을 내가 구축하고 이제 거기를 이제 콜럼버스가 되겠다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거는 이제 더 성공하시고 더 브랜드가 커지고 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돈을 버셔야 할 거 아닙니까? 네. 확률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 싸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은 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적은 확률로 엄청난 성공을 할 수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 로우 리스크인데 리턴 값은 보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맞죠. 확률적으로 이제 확률이 그쪽이 확실히 높기 때문에 남들이 진행을 했던 방식이라든지 이쪽이 보장이 돼 있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그쪽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다. 보장돼 있는 쪽을. 맞죠. 여기 질문 들어왔는데 마케터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부모님이 온라인에서 주얼리 판매하고 계신데 광고비 쓰는 만큼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하세요. 우선 물어보고 싶네요. 어떤 매체에서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그렇구나.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는데. 네, 지인분 중에 광고하시는 분이 계셔서 맡기셨는데 믿고 맡긴 거니까 믿어달라고만 하시네요. 몇 달을 믿어달라고 하시나요? 얼마나 오래 그 기간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마케터가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래요. 뭐 한 2주 정도만 좀 기다려 달라. 또는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 달라. 최소한 그 정도 기간을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특히 신규 광고주, 신규 광고주님, 그 아예 광고 데이터 아예 없으신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케터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 직감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사실 질문만 봤을 때는 이제 이미 광고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근데 이제 매출은 잘 나오지 않는데 그냥 믿어달라고 하니까 이제 맡기고 있는 건데, 저는 얼마나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어찌됐든 광고라는 것도 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뭐 하루를 했든 1년을 했든 그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고 일단 요청을 할 것 같아요. 요청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온라인에서 주얼리 판매라고 하셨는데 뭐 검색 광고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광고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24K 금붙이인지 아니면 정말 한 3만 원대 미만 원 이제 쉽게 살 수 있는 뭐 큐빅이 박힌 뭐 아니면 실버 그런 거 SNS에서 많이 사요. 네네 뭐 그런 거인지 또 사실 확인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저라면은 데이터 내놓으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데이터 네.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지금 광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광고 성과가 안 나오고 있으면 뭔가 계속해서 광고 세팅을 변화를 주고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광고주님이 좀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올바르게 방향을 나가고 있는 것 같은지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정말 경험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만 성의가 보여서 어쨌든 꼬불꼬불 가긴 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뭐 직원을 고용했다라는 느낌보다는 파트너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같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쪽의 방향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 여하에 따라서. 네. 맞아요. 사실상 딱 그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광고를 했다라고 해서 막 3일 만에 매출 3배의 증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광고 돌렸는데 왜 매출이 꼬꾸라지냐? 그러니까 광고에서 들어온 사람들 왜 안 사냐? 그러면 머신러닝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보통 마케터들의 대답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거는 보통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뭐 파워링크 광고 이런 AI랑 전혀 관련 없는 그런 광고들이라면 아마 바로바로 나올 수 있죠. 그쪽이 보통 그렇죠. 그죠. 직접적인 광고는 빠르게 네. 바로 반응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반응이 오지만 이제 SNS나 뭐 GDN이나 AI 들어가 있는 것들 광고들은 적어도 한 머신러닝 돌아갈 때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저 저번 주에 머신러닝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혼났어요. 왜 결제 안 일어나냐고. 2시간 만에 깜짝 놀래가지고 생각도 하기 싫어. 2시간 만에. 네. 사실 저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3시간마다 효율 지표를 달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원하신다면 마케터를 고용하셔야 되지 않나. 맞죠. 인하우스 마케터를 고용을 하셔도 그분들이 그렇게 못하실 가능성이 커요. 그런 거는 이제 광고 매체 하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느낌인데 저희가 CCTV가 아니거든요. CCTV가 아니고 저희는 그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고 그 광고 개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신세 한탄 했네. 이거 돌아가시죠. 네. 제가 이제 타겟까지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은 이제 한번 그냥 편하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물어보시면 그때 네. 바로바로 또 추가 내용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 충분히 도움이 됐다면 그 내용으로 담당자랑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시작할 때 일단 체크해야 되는 게 브랜드 입지, 일단 소비자 시선에서 보는 거. 저는 항상 얘기해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거 말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아냐고요. 이걸 항상 물어보고 두 번째는 KPI. 지금 너네가 매출을 낼 때인지 브랜드 입지를 올릴 때인지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겟. 말도 안 되는 타겟 들고 오지 말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차라리 논 타겟으로 테스트 일주일이라도 돌려보고 어떤 사람들한테 반응이 오는 제품이구나, 광고구나. 사실 그게 제품일 수도 있지만 소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일단 여러 개 일단 많이 만들어놓고 쫙 일주일 만이라도 빡세게 빡하고 돌려서 제대로 된 타겟팅을 해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 소비자가 있는 거기로 이렇게 탁 뛰어드는 게 좀 더 안정성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꼭 확인을 해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레퍼런스에 대한 걸 사실 잘 안 드려요. 그게 어쨌든 이제 제가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뭐 이런 성과를 냈고 뭘 했고 이제 그런 정보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지금 이 대표랑 똑같다고 사실 보지 못하거든요. 비슷한 제품이더라도 쓸 수 있는 스펜딩이 다르고 기다려줄 수 있는 기간이 다르고 그리고 그 안에 뭐 디자이너가 뭐 디자인 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소재를 계속 뽑아낸다든지 이런 부분 세부적으로 다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커피라고 하면은 제가 A 커피를 뭐 진행을 해가지고 뭐 전체적인 로아스를 뭐 300% 이상 증가를 했다. 근데 B 커피 업체가 나한테 맡긴다고 해서 300%를 똑같이 올릴 가능성은 저는 그냥 반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를 보되 그걸 너무 믿지 말라 라는 얘기를 하죠. 저는 여기 체크리스트에 추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나랑 비슷한 경쟁사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기업들 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기업이면 대기업 거 체크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규 브랜드인데 대기업 거 체크하는 건 말고요. 우리가 신규 브랜드라면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간 브랜드들은 처음에 광고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를 뭐 체크하라는 것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메타 라이브러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이버 쪽에서 광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글 광고 같은 것들 뭐 광고는 어떤 것들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지 정도, 그 정도 체크를 해서 그러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사가 뭐 검색 광고에다가 주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저 경쟁사보다 돈을 많이 쓸 수 있는지부터 체크를 내부적으로 해볼 거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쟁사가 뭐 DA 쪽으로 좀 주력으로 두고 있다. 그러면은 그 DA 소재를 어떻게 쓰는지 체크해 본 다음에 거기서 소구점들을 어떻게 나눴는지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어느 정도 핏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소재를 어느 정도 따라서 진행을 하면서 최소한 뭐 최소한의 성과는 보장받으면서 진행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적을 알아야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적들의 정보를 최대한 알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네. 그리고 요거 또 질문이 왔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인하우스 매체사 정보 습득하는데 늦지 않나요? 업데이트나 이슈 정보는 협력사에게 가장 먼저 보내준다. 맞아요. 맞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려면 인하우스 마케터를 뽑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맥락이 조금 다른데, 그걸 저희 광고를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을 적극 채용을 하셔서 그분들이랑 같이 광고 운영을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이제 업데이트 정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뭐 GA4 쪽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매체별로 이슈 사항들 있잖아요. 업데이트나 뭐 갑자기 어떤 기능이 마비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먼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대행사에게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대행사에 맡기는 방법은 정말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네. 대행사한테 맡기는 이유? 일단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인하우스 마케터를 구해서 뭔가 마케팅 팀을 이렇게 이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인력 그리고 뭐 이런 뭐 비품들 뭐 이런 비용이 어쨌든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까지 그냥 난 광고비에 쓸래 라고 하면은 대행사 맡기면 되죠. 대행사 맡기면 되죠. 근데 이제 아쉬운 건 그거죠. 대행사는 파트너지 당신은 이제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다 해줄 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면 한 사람만 이렇게 딱 계약을 해가지고 1대1로 이렇게 대행해드립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 입장에서도 매일매일 순위가 달라지고 이거 언제까지 꼭 해야 된다, 언제 꼭 해야 된다 이런 일정들이 항상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1대1로 우리 브랜드만 완전 마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것만 하루 종일 봐주고 관리해줬으면 좋겠어 한다면 인하우스 마케터를 구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궁금하신데 궁금해. 네. 우리 회사예요. 네. 익숙하지 않으신가 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체크리스트 할 게 있을까요? 그래서 브랜드 입지, KPI 예산도 체크를 해야 맞죠. 되겠죠. 스펜딩. 네.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 네. 근데 저는 이거 예산을 풀 예산을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제 회사에서 예를 들면은 뭐 한 달 동안 1,000만 원 정도는 무조건 광고비에 쓸 수 있어. 그러면 저는 한 800만 원만 일단 진행을 해볼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일단 이건 뭐 신규에 대한 얘기라고 치면은 아직 이제 뭐 입지도 체크하고 뭐 경쟁사도 체크하고 타겟도 하고 KPI를 잡았지만 그게 사실 된다라는 보장이 아직은 없는 상태잖아요. 아직 뭐 얻어온 데이터도 없고 여기서 초반에 그 데이터를 한 번에 빡 뽑기 위해서 초반에 비용을 많이 썼다가 뒤에 가서 좀 부족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아니면 진행했는데 빠르게 매체를 넘어가야 된다, 아니면 다른 매체를 뭐 뚫어서 이제 이동해야 된다, 아니면 소재가 지금 막 필요한데
아까처럼 우린 디자이너도 없고 소재를 어쨌든 외주를 맡기든 내가 만들든 또 돈이나 리소스가 들어가야 된다. 어쨌든 또 돈이 들어갈 군형이 어떻게든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약간의 이렇게 비상금 혹시 모를 비상금을 조금은 이렇게 남겨두고 일단 광고비 운영에 대한 예산을 조금은 짜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저도 조금 동의하는데, 근데 이제 예산이 만약에 뭐 300만 원이다 그러면 저는 풀로 써야죠. 그러니까 3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제 또 300만 원 이하도 충분히 뭐 150만 원이나 이렇게 100만 원이나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광고들이 많은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한 300에서 500 그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서 뭐 만약에 뭐 바이럴 한다거나 뭐 그러니까 언론 송출만 해야 돼요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정도까지 예산이 필요 없고, 뭐 블로그 바이럴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정도 예산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제 평균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 한 300만 원 정도가 최소다. 근데 이제 그 이상 올라갔을 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는 조금 여유를 두시고 광고 진행을 하시는 게 아마 저도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맞아. 예산 사실상 그런 질문도 많이 하지 않나요? 이거 광고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그거는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이제 광고주님들은 보통 기초적인 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쪽에 지식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뭐 네이버 광고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그러면 네이버요? 70원만 있어도 하는데요. 클릭 한 번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맞죠. 클릭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이 애초에 틀렸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어떤 업체인데,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고, 지금 사이트 주소는 알려드릴 테니까 뭐 사이트 주소 알려드리면 뭐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뭐 브랜드의 뭐 제품 같은 것들은 가격이 얼마인데, 뭐 다양한 부분들을 조합해서 우리는 광고비를 어느 정도 쓰는 게 좋겠습니다. 광고주님 혹시 가능하신가요? 광고주면 안 된대. 그러면 그럼 얼마까지, 얼마쯤 하면은 오케이. 그럼 그걸로 다시 전략 짜던가, 아니면은 그걸론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던가. 뭐 그런 어쨌든 내부적인 상황을 저희가 전화 한 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사실상 저는 저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뭐 네이버 광고하고 싶은데 얼마 들어가요? 뭐 SNS 하고 싶은데 SNS 광고하고 싶은데 네. 얼마 쓰면 돼요? 그러면 모르는데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얼마 필요해요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측정하려고 해도 이제 뭐 파시는지도 알아야 되고, 맞죠.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야 되고,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저희는 너무 많이 해봤으니까 업종들을 대략 그냥 무슨 업종이고 뭐 이제 신규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운영을 했는지,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급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그러면은 그 정도겠네 하고 감이 오는데, 뭐 정확히 말 안 해주시면 저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얼마면 해요? 라고 하면 하루 10,000원이면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최소 진짜 그냥 하루 10,000원? 하루 10,000원도 아니어도 돼요. 네, 사실. 그냥 하루 10,000원 잡고 하세요 라고 해도 이제 광고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걸로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을 좀 알고, 그러니까 저 무조건 SNS에 얼마 쓰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광고에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이런 회사고 이런 정보를 조금 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여기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지금 이제 막 온라인 사업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면 좋은 광고가 뭘까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파시는지도 알려주셔야 되고요. 신규인 건 오케이, 신규인 건 알고 있겠고, 뭐 파시는지, 그리고 뭐 우리랑 비슷한 경쟁사들을 굳이 꼽으라면 어디가 있는지, 요 정도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막 질문이 올라오네요. 드디어 뭔가 빛을 발하나요? 지금 첫 방송에 9명 들어온 거 사실 기적이거든요. 일단은 네. 그래서 찌분가요, 쩌분가요? 찌부님은 이제 어떤 거 파시는지, 그리고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지 정도
한번 알려주시면 돼요. 아, 네. 귀금속. 귀금속 판매라고 하셨는데 귀금속. 귀금속 어디? 귀금속도 여러 가지죠. 네, 예.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금도 있고요. 금목금인지. 아, 경쟁사 언급이 좀 그렇다. 음. 금인지 아니면 보석인지 액세서리. 뭐 액세서리는 주얼리 쪽에 속하니까 귀금속이라고 하셨으면 아마 좀 더 센. 뭐 그런 걸 것 같은데 제품으로 하나 알려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잠깐 동안에 카보데오가님 잠깐 네. 읽어주시죠. 네이버 광고 집행하다 구글로 넘어가니까 뭔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된 느낌인데 구글 애즈에서도 주시해야 할 세팅들이 있을까요? 키워드 개발 제외하고. 검색 광고 얘기하시는 거겠죠? 검색 광고시죠? 그러니까 네이버 광고 집행하다 넘어갔고 키워드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겠죠? 저는 이제 구글에서 키워드 광고 진행을 할 때 보통 확장 키워드, 그러니까 확장 검색 광고 그거를 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키워드 한 개 정도만 등록을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뭐 구문 검색이라든지 아니면은 완전 일치 검색 이런 것들로 세팅을 하거든요. 아, 주얼리 쪽이시네요. 금액대가 조금 저렴하신 부분이시라면 아마 SNS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조금 걸리네요. 스마트 스토어라면 스마트 스토어라면 블로그, 네, 그래도 인스타 해야 되겠네요. 저라면 그래도 인스타를 제안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스마트 스토어도 사실상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막 네. 이게 무조건 막 나쁘다, 이게 좋다, 이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초반에 차라리 신규 분들 괜히 자사물 만들지 말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운영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제 제안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사물 같은 경우는 일단 소비자 액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회원 가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주소를 입력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카드 등록 또 넘어가서 한다 30만 원대요? 아, 30만 원대요? 30만 원대면 그래도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게 20만 원에서 30만 원 딱 그 선이라면 예를 들어서 39만 9천 원 이런 거 말고요. 네. 뭐 예를 들어 33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좀 존재하기는 해요. 스마트 스토어 진행하면 SNS에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해볼 만하다. 네. 그것 때문에 그렇죠. 데이터. 그렇죠. 리타게팅 광고 진행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보더라도 사실 뭐 타겟팅 광고 진행할 때 리타겟팅, 유사 타겟, 뭐 맞춤 타겟 이런 거 꼭 안 해도 주얼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들어 맞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구매의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을 타겟팅하거나 아니면은 뭐 쿠폰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타겟팅하거나 그리고 주얼리의 디자인 같은 것들도 좀 참고해서 연령대 타겟팅 세팅하고 그리고 그 연령대의 여성분들이 관심 있는 다른 관심사 타겟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예산이 또 얼마냐에 따라서 타겟을 얼마나 딥하게 잡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나겠죠. 그리고 확실히 주얼리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큰 그렇죠.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2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해도 살 분들은 사요. 살 분들은 사기 때문에 저는 일단 SNS 광고 하되 이건 소재를 진짜 여러 방면으로 많이 뽑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20만 원 30만 원대라고 했을 때 사실상 저라면은 정말 예쁘고 뭐 정말 이게 누구에게 선물하기 좋다면 충분히 살 것 같지만 그게 아닌 다른 이유, 이 물건을 사야 되는 이유, 예를 들면 뭐 커플 반지인가 커플링 아니면 무슨 우정링 약간 이런 식의 이유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소재라면은 충분히 맞아요. 이런 콘텐츠적인 부분들을 잘 같이 녹여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SNS 진행할 때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보데오가님 조금 답변을 더 드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계제 지면이나 이런 것들도 검색 광고할 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예산이 뭐 남으면은 막 디스플레이 광고에도 이거 노출시킬래?
뭐 쇼핑에도 노출시킬래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구글 검색 광고라고 하면 그냥 구글에서 크롬에 들어가서 구글에서 검색할 때 나오는 그 상단에 있는 광고들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유튜브에도 검색하면 그 검색 광고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면을 활용할 건지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지면 그리고 검색 광고 할 때 그것도 있는 거 아시죠? 영상이랑 이미지 같은 것들도 등록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막 유튜브 같은 데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계좌 지면 같은 거 잘 활용 안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조금 세팅을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처음부터 너무 우린 여기만 할 거야 하고 고정해 놓지 마시고 처음에는 캠페인을 여러 군데로 나눠서 세팅을 해보시고 어디 쪽에 성과가 있는지 한 1, 2주 정도라도 처음에 성과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고정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네. 거 매체 확장은 꼭 해야 하나요? 매체 확장은 필수는 아니지만 네. 필수 뭐 그러니까 무조건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 매체 확장 필수지 이건 아니지만 네. 하면 좋다. 왜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랑 SNS랑 이렇게 그냥 제일 대중적이니까 요거 두 개를 놓고 보자면 어쨌든 네이버는 검색을 해서 들어와야지 알 수 있는 광고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회사 이름이 나 정경찬이다라고 하면은 정경찬이라는 거를 네이버에 검색하기 전까지는 정보가 뜨지 않아요. 맞죠? 아무리 검색 광고 키워드에 정경찬을 등록해놔도 그걸 검색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쓸모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주는 이제 역할, 이제 뿌려주는 확장을 시켜주는 역할은 또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체 확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구글도 하고 뭐 메타도 하고 뭐 모비온도 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쉽게 얘기하면은 전단지냐 아니면 간판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냐 이거를 먼저 제대로 알고 계시면은 매체 확장은 하면 좋다. 네. 근데 이제 그거 있죠. 예를 들면은 거의 검색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특히 이런 거는 DB 업종이 좀 많긴 한데 보통 제품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렇게 딱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고 장바구니에도 담아보고 이런 액션을 하기가 조금 쉽지만 예를 들면은 SNS에 보험 가입 떴다 해가지고 바로 보험 가입 하시나요? 사실상 보통 보험이라고 하면은 검색을 해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찾고 그 안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이제 보험을 가입한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이제 그거 해주시는 분들 있죠.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의 소개를 듣고 한다거나 이제 약간 또 이렇게 다르잖아요. 다르면은 저는 예를 들면은 매체 확장을 무조건 하세요보다는 일단 제일 많이 검색하는 데를 키우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내 상품과 내 브랜드와 지금 입지 상태에서 뭐 전단지가 필요하다, 아니면 입소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매체 확장은 해야죠. 정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라서 이게 대체적으로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마케터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DB 업종이 뭐 DA 쪽으로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하냐 또 다르거든요. 이제 고객분들을 속이기도 해요. DA 쪽으로. 우리가 미식회를 열어. 미식회 열어. 오면은 신청하면 밥 사줄게. 뷔페 그냥 공짜로 먹어. 근데 막상 가보면 밥 먹는 동안 누군가 앞에 나와서 설명합니다. 뭐 우리 보험은 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고 또는 뭐 뉴스 기사 사이트처럼 만들어서 특정 위치를 클릭하면 갑자기 뭐 개인정보를 쓰라는 듯이 이렇게 맞죠. 나오는 것들도 많죠.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매체들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이런 상황을 광고주님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도 있어 이러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가 방금 말했던 것들은. 근데 저희는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광고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런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튀어나와서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진행했더니 정말 기발한 발상이 돼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매체 확장은 네. 간혹 인스- 익스탑 네, 아직 아, 다 안 쓰신 네.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가지고 저희 회사 방송 대박 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여기다가 슈퍼챗 같은 거 별풍선 쏘시면은 저희가 막 이렇게 합니다. 한다고요? 마케터님이 하실 거예요. 아. 저는 안 한. 인스타 보면 팔로워 어느 정도 모아서 블로그 공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죠. 공고 그러니까 진행. 요즘에 또 그런 거는 네. 아직 안 끝나셨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광고인 줄 알고 광고 맞긴 하죠. 일단 슈퍼챗 쏴준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일단 맞아요. 두 번이나 네. 내 거 하나 제 거 하나. 그러니까 공고 진행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해를 한 번만 해볼게요. 인스타 팔로워 어느 정도 모아서 블로그 공고. 그러니까 그런 공고하는 인플루언서 분들을 통해서 광고도 진행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개인 인스타 이제 그 찌보님의 인스타에 팔로워를 늘려서 그건 아니겠죠? 공부를 하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의 의미가 맞다면 그렇게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개인 인스타를 키우시고 싶다고요? 맞잖아요. 정말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계시네. 제가 일단은 제대로. 일단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계신데 그거는 이제 보통 처음에 마팔 이런 걸로 좀 키워야 돼요. 찌부님 이 약간 처음부터 막 이렇게 돈을 광고비를 써서 이 계정을 키우겠다라는 거는 사실 구멍난 솥에 물 붓기거든요. 맞나요? 그 약간 그거죠. 그 개구리가 이렇게 네. 항아리에 이 안에 계정 안에 콘텐츠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주위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인스타 인플루언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이제 보통 마팔 이런 거 하거든요. 작은 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키우면서 콘텐츠도 좀 채워 넣으시고 어느 정도 성장하셨을 때 조금 큰 비용 아니지만 큰 비용 아니고 작은 비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성장하는데 조금 더 빠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어쨌든 개인이 초반에 인스타 팔로워를 모은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리 지인들 땡기고 뭔가를 한다라고 해도 많이 모아야 저는 한 5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인스타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목적에 대한 캠페인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한 광고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매출이나 뭐 브랜드 입지가 아니라 우리는 인스타 팔로워 늘면 돼가 목적인 이제 광고 캠페인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 이렇게 공고 진행은 아니지만 이제 신규 브랜드 런칭할 때 어찌됐든 저희 근데 팔로워가 너무 없어가지고 다른 데랑 경쟁이 안 돼요라고 하면은 애초에 여기 인스타 팔로워가 늘어나게끔 광고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기존 콘텐츠를 통해서 광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 뭐 광고가 노출되지만 클릭해도 어디 랜딩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진짜 실제로 그냥 콘텐츠가 올라온 것처럼 노출이 되고 거기서 댓글이나 좋아요, 팔로우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광고를 보고 막 이렇게 좋아요 누르셔도 우리 우리 계정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처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광고를 진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우리 계정의 성격이 어느 정도 생겨야 돼요. 뭐 여행이면 여행, 뭐 맛집 주얼리면은 뭐 디자인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또는 뭐 맛집 맛있는 거 막 이렇게 올리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게 하셔서 어느 정도 계정의 성격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광고를 통해서 노출된 콘텐츠 이것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우리 계정으로 들어와서 다른 콘텐츠까지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돈 다음에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주얼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약간 요즘 그런 식으로 요즘 많이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행사인데 우리 회사에 대한 얘기를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는 맞아요. 그런 계정을 만들어 버려서 맞아요. 팔로우를 막 모아요.
근데 알고 보면 마지막 페이지 하면은 우리 여행사에서 결국 여행하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바꾸면서 맞아요.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SNS는 컨텐츠다. 어떤 걸 진행하시든 그러니까 단순히 프로모션 광고나 단순히 브랜드 이름만 딱 떠 있는 그런 광고도 진행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사람들이 광고를 보면서도 조금 즐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광고를 보는데 피로도 같은 것들을 많이 쌓이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요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죽는 거 아니죠? 방송사고. 온라인 대행사에 문의할 때 무엇을 중점을 두고 봐야 하나요?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말씀하세요. 네, 여기서 제가 사실 사담을 조금 섞자면 저는 마케터를 시작한 이유가 대행사에 사기당해서 마케터를 시작했거든요. 진짜요. 왜냐면 이제 저도 전에 작은 사업을 했었는데 돈은 돈대로 쓰는데 광고 운영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뭘 하는지도 없어서 그래서 저는 화가 나서 내가 하고 말지 약간 이런 마음에 저는 마케터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 문의할 때 무엇을 중점을 두고 봐야 하나요? 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질문 계속 날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몰라요. 당장 전화만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잘 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사실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준비한 거거든요. 내가 온라인 마케팅 시작할 때 어쨌든 대행사가 필요하다면 대행사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행사가 해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걸 걸러듣고 어떤 걸 좀 알아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행사에서 문의를 직접 하시는 건지 사실 전화를 받을 때 물어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들으라고 해요. 그 대행사가 어떤 얘기 하는지. 그리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체크리스트들 있잖아요. 차라리 이거에 대한 정보를 줘요. 저라면 줬는데도 얘가 헛소리 한다. 예를 들면은 저희는 뭐 신규 뭐 주얼리 한 2-30만 원 정도의 아까 이제 찌부님이 얘기하신 그런 거고 아직 무슨 매체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예산은 어느 정도 있는데 뭐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저희 이제 신규 시작하는 주얼리 브랜드인데 광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무조건 뭐 얼마면 성공합니다. 뭐 300 정도면 로아스 충분히 500% 만들어 드리죠. 이런 헛소리 하는 애들이 그런 거는 이제 혹 할 수는 있겠지만 걸러들어야 할 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사실 그걸 키우는 귀? 맞아요. 네, 그거를 좀 트는 귀를 좀 이렇게 틔워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지. 제발 사기 좀 당하고 오지 마세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 분들. 뭔 말만 하면은 안 믿으셔가지고 그런 분들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저희로선 최선이에요. 네, 한 명이라도 그런 분들이 줄어든다면 아마 저희가 전화 받을 때도 오히려 편해지기 때문에 지금 카보데어가님이 말씀하신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방송을 마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네, 제가 저 잠 못 자요 이러면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마쳐야겠네요. 네. 자,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이용하기 적합한 광고 매체가 뭐가 있을까요? 저장 매체에 들어있는 데이터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고객분들이 좀 특정 상황에만 필요한 서비스인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하는 서비스인지. 클라우드 같은 건가? 클라우드 다음에 또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카보데오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저장 매체라는 게 저장 매체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비스라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제가 떠오르는 건 갑자기 뭐 데이터 보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데이터 암호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떠오르는
서비스 내용들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라면 검색 광고를 진행하시는 게 처음에 베이스로 깔고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막 뭐 예를 들어서 좀 그런 거일 수도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클라우드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데이터 처리해서 뭐 그런 게 자주 쓰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개인화가 아니고 약간 B2B인 건가요? B2B라면 또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 서비스가 뭔지가 조금 중요하긴 해요.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걸 말씀 못 하시길 수도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평생 한 번 내지 두 번 쓸 것 같은 서비스, 또는 제로에 수렴할 수도 있는 서비스라고 하면 검색 광고 진행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엄청 많이 사용한다. 제가 뭐 1년에 한 번 또는 뭐 2년에 3년에 한 번이라도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서비스라면 온 국민으로 따지면 엄청난 양의 그렇죠. 서비스 양이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SNS 또는 뭐 얼마나 가볍냐에 따라서 뭐 GDN 또는 네이버 GFA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볼 수도 있죠. GFA 같은 경우는 좀 신뢰도를 높이는 매체이기 때문에. 맞아. 요즘은 약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유튜브 광고 영상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는 영상 만들어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지금 저 정도 정보로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 포괄적이었는데 정확히 이해해 줘. 제가 또 짬바가 있기 때문에 좀 전문 용어인데 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왜 웃죠? 네, 일단은 네, 일단 제 생각에는 한 1시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저 지금 목 네. 갈라 그러거든요. 맞아요. 지금 1시간 2분 정도 됐는데 딱 좋습니다. 네, 네. 한 1시간 정도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요 다음 방송은 아마 유튜브 채널 같은 데 공지 같은 데 아마 올라갈 것 같고요. 스케줄 같은 건. 그리고 그때까지 한번 질문 사항이 또 있으신 분들은 미리 생각을 해봐 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공지 사항 같은 거 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맞아요. 댓글에다가 달아 주세요. 그러면 이제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지금 즉석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 아니면 아까 올라온 저희 그 메일이나 이런데 보내주시면은 더 디테일한 네네. 얘기도 충분히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더 찾아보고 네.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두 분이 나오시나요? 슈퍼챗 잊지 마세요. 아싸. 슈퍼챗 네. 잊지 마세요. 저희 네. 김밥이라도 한 줄 사올게. 참치김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겠다. 네. 참치. 그래서 일단 맛있겠다. 일단 저희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뭐 채널에 공지가 올라오면은 그때 또 같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같이 상담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약간 머리를 이렇게 좀 정리. 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리마인드 했다. 맞습니다. 오케이. 네. 네, 저도 좀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재밌네요. 네, 근데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더 난리를 피우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근데 이게 내용이 광고 내용이니까 제가 뭐 할 수가 없네요. 네. 나중에는 그러니까 좀 많아지시면, 제 생각에 평균 시청자 수 한 1000명만 되면 제가 뭐든 해보겠습니다. 테니스 라켓 안에 막 들어간다, 통아저씨 같은 거라도 해야지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거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키면은 그때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죠. 네. 다음에 또 봐요. 제발. 네. 빠빠이. 제발.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